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11월 22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90% 혼자 방송하느라고 딱 맞춰서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정말 기다리셨던 분이세요. 우리 부커스님께서 와 기대합니다라고 남겼는데 우리 김병건 기자님 급한 취재 때문에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야, 예, 한 말씀 우리 또 애타게 기다리셨던 시청자분 계십니다. 세상이 허계와 허무와 예?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뭐라고 맨 처음에? 허계. 가짜 소문. 허계와 허무와. 너무 가짜 소문 때문에 허무하다. 중략까지. 자, 오늘 김병건 기자님 유언비어 보관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22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와, 이게 이제 또 어제 뉴스에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컷오프를 엎어버리고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라는 명태균 씨의 녹취입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2022년 4월 14일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그 유명한 회칼 황상무 씨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진태 의원이 농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녹취가 그 시기쯤에 녹취가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공관위 부위원장,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남긴 녹취입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한규 의원이 대통령이 정할 일이라고 이런 얘기를 김진태 의원한테 얘기해서 김진태 의원이 이 얘기를 바로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김진태 진짜 울면서 멀쩡한 사람이 덜덜덜 하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여기부터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김진태가 내보고 자면 안 된다.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사모님 그래가 그래서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라고 하면서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황상무 씨로 결정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흘이 지나고 나서 다시 뒤집힙니다. 다시 뒤집혀서 김진태 현 도지사가 경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어서 관련된 또 녹취가 나오는데요.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5.18하고 조계종 사과로 끝냈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연락이 왔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김진태 현 도지사가 울었다라는 얘기고요. 쉽게 말해서 5.18 조계종 사과 후에 나흘 만에 이게 뒤집힌 것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참 또 웃긴 건데요. 여기에 또 덧붙여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느냐며 밤 12시에 엎었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박살을 냈다라고 명태균 씨 녹취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때를 좀 자세히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친분도 있고 해서 잘 아는데 그때 이제 국회 앞에서 삭발 단식을 했죠. 농성을 했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또 이불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격려 차원에 찾아갔었는데 그러니까 황상무라고 했을 때 다들 멈췄죠. 그 당시에 언론사에서는 이제 용산 공천이다. 그렇죠. 용산 공천이었고 대선 때 황상무 씨가 아마 대선 토론 단장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진태 씨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현역 의원이었고 춘천의 현역 국회의원이었지만 한 가지 가장 결정타가 있었죠. 김진태 현 도지사는 아스팔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5.18 망원 등이 있었고. 근데 김진태 의원은 춘천에서 나름 지지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건 강원도지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강원도 내에서는 인지도가 있고. 인지도야 있죠. 황상무 씨는 그에 비해서 방송인 출신이지만 인지도는 낮았죠. 그리고 강원 지역이 계속 좀 보수화가 되어 있었어요. 상당 부분 보수화가 되어 있어서 당시 도지사가 최문순 씨였는데 최문순 씨에 대한 역작용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인기도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김진태 씨가 그때 했던 요구사항이
공천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선이라도 좀 붙여달라. 이거는 뭐 일단은 뭐 아예 그냥 경선 없이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경선만 해달라라고. 근데 경선 했으면 졌죠. 확실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김진태 쪽 그 보좌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돌려봤을 때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리고 김진태가 그동안 뭐 아스팔트 보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좀 약간 펌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화력 좋았던 의원이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일부러 욕을 먹더라도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당을 위해서 희생했던 김진태라는 게 그쪽 당에서의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그쪽 당의 이미지이자 논리였지만, 근데 사실 예를 들어 5.18 관련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왔던 논란이 있었던 당사자긴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네? 김진태를 공천을 주기 위해서 이유를 만든 거죠. 5.18 관련해서 사과를 해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공관위에서는 맨 처음에 컷오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은 컷오프가 됐는데 명태균이 일단은 이거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고, 이 뒤집어 엎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 2명이 나타나요. 한기호, 정진석이 나타나는데 한기호가 했던 얘기는 대통령이 정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진석 같은 경우는 5.18 조계종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문을 내고 난 다음에 다시 경선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 오밤중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거는 명태균이고, 명태균이 여기서 사모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확실하게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김영선 국회의원 창원의청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지금 정황으로 이 녹취록이 다시 한번 공개가 저는 이 거죠. 부분이 명태균 씨의 거짓인 것 같아요. 왜요? 거짓인 이유가 뭐냐면 김진표 지사가 그 당시에 언제까지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언제까지 나를 이 당에서 공천을 떳떳하게 경선에 위해서 공천을 받고 싶다. 경선에 떨어지면 나는 승복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좀 궁금한 게 컷오프가 됐다가 사과문 게재하고 난 다음에 나흘 만에 다시 살았잖아요. 경선했잖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소속 협박이었어요. 무소속 협박이다? 예. 글쎄. 무소속 아니 그러면 아니 저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부분이라면 김진태 이 측에서 지금 나오는 어떻게 뭐냐면 단식 농성해가면서 경선기 얻었다, 도민 선택 받았다요. 예. 근데 이 단식 농성이 며칠 안 갔어요. 예, 나흘인가 있다가 사실 그러니까 며칠 안 갔다가 지금 나흘 만에 본인이 이제 나흘 만에 이게 뒤집혀진 부분인 거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상황이었을 때 이때 당시에 김진태가 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고 엄청나게 펌프질을 언론에 대다가, 특히 김진태 도지사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양반도 언론 플레이 되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잘하죠. 즐기고 잘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그런 협박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굉장히 기자들한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러니까 김진태 씨가 나 어차피 오래 안 한다. 오래 안 할 거고. 오래 안 한다면 정치를 오래 안 할 거다. 아니야, 단식을 오래 하지 않을 거야. 단식은 오래 하지 않. 단식은 퍼포먼스였네. 예. 근데 이제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여담이라면 김진태 씨가 공천을 받고 나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살았는데 제가 요 며칠 동안 부모님 말을 어겼다. 그게 뭐냐? 하루 세끼 밥은 잘 먹고 다녀라 했는데 며칠 동안 내가 부모님 말을 어겼다. 라는 식으로 농담까지 했었는데. 근데 저는 김 기자님 말씀한 거에 여기서 또 하나 반대되는 의견. 이건 뭐냐면 뉴스토마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했던 내용 가지고 기사가 나온 게, 김 지사가 명시 도움받아서 김 여사 찾아가서 충성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지금 한참 전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가 한 가지로 딱 떨어지는 공천은 없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그런 일도 들어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도 그 당시에 김진태가 공천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아니 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불까지 싸들고 갔었으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었던 얘기가, 당원 당규상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다. 너를 도와줄 수는 없으나 난 네가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리고 김진태는 나는 안 되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 이 여러 가지 건들이 제가 볼 때는 복합하게 됐지. 이 이유가 오직 명태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니 뭐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진태 도지사가 엎어졌다가 컷오프됐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던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정황과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단식 농성했었고 무소속에 대한 협박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 강하게 어필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광재 의원이 나왔죠. 이광재 의원이 일단은 강원도 출신이고 나름 거기도 좀 있으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러 정황상 무소속도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온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김진태 의원에게 대통령실 여기서는 대통령실의 표현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전원에 대한 메신저를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할 일이다라는 한기호 당시에 공관위 부위원장,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의원이 김진태 후보한테 전화해가지고 5.18이랑 조계종 사과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메신저 그렇죠. 역할은 제가 보기엔 둘은 분명히 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무소속에 대한 압박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 혹은 김건희 씨의 이게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가정은 없으나 만약에 황상무가 출마를 했고 김진태가 저걸 했다. 무소속 출마했다. 그러면 도지사는 다르죠 지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도지사는 다른데 결국은 무소속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더라도 결국은 위에서 오다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국회의원들 보면 각 방의 의원 보좌진들하고요. 그 도청이나 이런 데서 오는 협력관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있죠. 네,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누가 붙냐면 지역 언론사가 붙어요. 강원도 대표 중에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 이 두 개가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이 두 군데가 다 김진표를 밀었었어요. 그리고 김진표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동안 김진태 씨와의 관계나 등등에 따라서도 그렇죠. 그거는 이게 언론사의 그러니까 정치적 스탠스와 친소 관계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게 공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아니 당연할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이 모든 게 내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은 내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하다 울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뒤집어진 건 팩트다. 일단은 뒤집어진 건 팩트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김진태 현 지사의 무소속 압박도 있었지만 여기 나온 녹취에 의하면 너무나 소상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소상한 한교 대통령이 정한 일이라고 김진태가 이건 명태균한테 얘기한 거예요. 김진태 씨가 명태균이랑 통화했다는 사실 부인하진 않았고 두 번째 김진태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정진석 전화 와서 5.18이랑 조계종 사과하라 그랬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전화를 해서 김 여사, 그러니까 사모님 막 그래가지고 12시 반에 뒤집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봐봐요. 황상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친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황상무를 넣는 게 맞다고 봐요. 맞는데 막상 넣으려고 보니 지지율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내부 말들도 다르고 거기에 단식한다고 하고 있고 무소속한다고 하고 있고 하게 되면 황상무를 공천하게 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아니 황상무 공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요. 이때 당시에는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이준석이야 이준석. 아니죠. 공관위원장이죠. 아니 공천에 대한 책임은 공관위원장이 한데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관위원장이 안 져요. 아니, 공천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선거 결과에 대한 거를 지금 예를 들어 패배를 하면 그 당대표가 사퇴하지 공관위원장은 한시적인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도장도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독박은 이준석이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독박을 쓰긴 맞는데 근데 아니 그거는 공관위원장 책임 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때 당시에 이준석이
모든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은 김진태를 살리려고 했던 맥락은 이해인데, 근데 이건 더 웃기잖아. 김 지사 명시의 도움으로 김 여사 찾아가서 충성 맹세했다라는 부분 있잖아. 이거는 이미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진태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찾았는데, 예를 들어 무소속이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액션과 행위,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였다는 얘기지. 얘기는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하니 저거나 붙여줘라. 아니, 내가 보기엔 그렇고, 이미 지금 여기서 요거는 일단은 요 맥락에서 지금 이게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돼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박완주 경남지사 관련된 부분,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도 지금 돈 문제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과 첫 미팅 갖고 자기 보좌진들과 충돌이 있어서 끊었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이 명 씨를 만나서 돈을 전달했고, 명 씨 말로는 먼지털이 하려고 그랬다. 나랑 관계 끊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강혜경 씨 입장은 이건 여론조사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검찰에다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오세훈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박완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진태 관련된 거, 지금 3명의 광역단체장들이 다 지금 연루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김병건 기자님처럼 김진태 당시에 무소속 압박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지금 모든 관련된 고리에 있어서는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이 가장 핵심적인 라인, 이 지금 몸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아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명태균 씨 고발한다고 고발장 썼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접수를 왜 안 하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고발 못하죠. 아니 그냥 고발한다 그랬잖아.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후원회장 다 드러났는데 그거 아니다? 나는 모른다? 야, 그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고발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캥기는 거야. 다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와중에 저는 제일 웃겼던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에요.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거 썼더라고요. 대통령도 공천 의견 표명을 있어야 비정상 정치 현실로 바로잡아야. 아니 이게 뭐 지금 다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공천 의견 표명 이제 할 수 있도록 바꾸자라는 거 아닙니까? 법 개정하자라는 거예요. 법 개정. 이거야말로 완전히 뒷북치고 이거 도둑이 제발저려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 도둑이 제발저리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 의견 표명할 수 있다. 박근혜 잡아 쳐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전 정말 모렴차다고 봅니다. 아 근데 박근혜 쪽하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때하고 다른 거는 특정인을 찍어서 공천을 해라라고 했고, 청와대에서 여론조사까지 돌려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이러하니 이 사람을 공천을 줘라. 아니 왜 여기도 찍었잖아. 여기도 찍었는데 뭐 누구 얘기 나오잖아. 포항시장, 평택시장 얘기 나오더만. 여기는 안 찍었나? 이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아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포항시장, 평택시장 김건희 했다라고 뉴스토마토에다 나왔던데 봐야죠. 이게 그래서 얼마만큼 공천 계획까지 조사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계속 번지고 있고요. 17개 광역 그 단체장 중에 지금 3명이 이 명태균 씨와 연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오늘 동아일보에는 명태균 아수라라고 했는데 이 아수라가 어떻게 될지 요거 한번 지켜보도록 얼마 멀지 하겠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 자택에 있던 데스크탑이 완벽하게 포렌식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포렌식 성공했대요? 예, 아니 지난번에 제가 검찰이 명태균 씨 집 압수수색했을 때 종이봉투 달랑 2개만 10월 달엔 가져가더니 이제 데스크탑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택에 있는 데스크탑과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을 가져갔는데 자택에 있는 데스크탑은 뭐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데이터를 지우려고는 했는데 오래된 카톡 내용까지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검찰발로 지금 어저께서부터 단독 특종들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검찰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쿠킹을 할지 그거 좀 봐야죠. 그치. 어떻게 쿠킹할지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쿠킹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시 19분 이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